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누구나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더 이상 이불킥 투자 안 할래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편집하지 않았고 이제 그대로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코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자녀는 14살, 중학생과 1살 아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정작 실행은 잘 못해왔고 이불킥 정도의 투자만 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작년 태어난 둘째도 있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엔 과감하게 결정을 하려 합니다. 닥보님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고요. 이제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자산 부채 현황, 이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는 40대 중반이시고요. 현재 외벌이 중이십니다. 4인 가족이고 자녀가 2명이 있네요. 서울에 거주 중이고 직장의 위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남편이 이동이 잦은 직업이라서 주말 부부도 이제 고려 중입니다라고 하셨네요. 현재 서울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으며 동일 지역 집 구매 시엔 사택에서 바로 나가야 합니다. 첫째가 중학생이라 내후년 27년 2월이네요. 까지는 현 거주지에 있길 원합니다. 그 후 타 지역 전출 시 지역에 따라 함께 이동해서 계속 사택에 살 수도 주말 부부로 이제 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소득 정보는 외벌이로 지금 한 월 세후로 700만 원 정도, 월 저축은 300만 원, 여기에 월세 수입이 한 130만 원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볼게요. 부동산을 보면은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네요. 일산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는 4억 2천 정도이고 이거를 전세를 준 게 아니라 월세를 받고 계시네요. 월세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요 돈이 월세 수입인 것 같습니다.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적금에 11억, 주식에 2억 5천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 돈 같지는 않고요. 상속된 아파트도 있는데 지분이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지금 지방에 어머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출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2024년 초 집을 매도했대요. 해당하는 집은 10년 보유했고 2억 수익을 내고 팔았다라고 하시네요. 10년 동안 2억 수익이란 얘기는 사실은 오른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투자 타이밍을 놓쳐서 현금을 계속 보유 중입니다. 주식은 1억 정도 남기고 매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달가워하지 않지만요. 라고 하셨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먼저 이제 목표를 보면은 10년 내 강남 30평대 자가를 실거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 사택에 메리트가 있어서 서울집 구매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집을 보다 보니 판교, 분당, 과천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냥 사택을 포기하고 서울에 집을 사는 게 현명할까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택을 포기하고 서울 특히 좋은 지역의 집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본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외벌이이시고 소득이 아주 높다, 가계 소득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보면 오피스텔도 지금 4억 2천짜리인데 보증금 2천이라는 얘기는 본인 돈이 거의 4억이 있고요.
금융자산이 11억에 주식이 2억 5천 정도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유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약간의 담보대출만 껴서 좋은 지역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한테 이제 상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즉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택을 제공을 해주니까 사택에서 계속 사고 집을 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하게 돼서 본인이 이제 사택에서 나와야 돼서 그 시점에 집을 좀 알아봤더니 주택 가격이 너무 이미 올라 있어서 사기도 어렵고 본인 회사만 다녔기 때문에 노후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서울의 핵심 지역의 집을 사택을 포기하더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은 어차피 우리가 평생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40대가 이제 넘어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은 대부분 한 60대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집 자산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이 좋을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오피스텔이에요. 일산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신규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거주택 비과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임사 기간을 보면 6년이 남았는데 이걸 고려해서 실거주도 가능한 곳으로 요청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 일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세제 혜택도 받고 그럴 경우에만 가지고 가는 건데 일산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이 사실은 투자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주임사를 끼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끼고 포괄로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1번의 안대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자본을 더해서요. 여기 이제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사실은 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월세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자산 가치가 높은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본인께서 이제 다 정하신 거죠. 이제 사택을 이제 포기하고 경기도권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당 느티마을, 판교 백현마을, 판교 보뜸마을, 과천 레미안슈루, 과천 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중에서는 어디가 좋을지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이죠. 즉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보면은 급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지역을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1급지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어도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매물이 있으면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2급지, 특히 이제 3급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택을 좀 포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한 3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거주하고 투자를 보시는 게 투자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지역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 이런 거죠. 첫 번째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죠. 토호재 비웃는 초고가 아파트,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가 2배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는 아닌데요. 거래량이 지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는 이제 많은 거는 아닌데, 매물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이제 1급지잖아요. 근데 2급지나 3급지, 그러니까 3급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기가 조금 버거운 자본이지만은 잠실을 제외한 송파권역에서 정비사업구역, 뭐 재건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재건축 중에서도 이제 사업의 속도가 조금 빠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이니까 사실 매매 금액도 우리 자본 하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내에서도 보면은 우리 자본상 반포나 뭐 서초구 일대, 서초동 일대는 좀 가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방배동 일대 기축이나 준신축의 단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 이하인 주택들이 좀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는 게 좋고, 용산을 간다라고 하면 이촌동 일대에도 보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도 지금 10억대 후반 정도면 우리가 거래가 가능하니까 여기를 이제 세 번째 우선순위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내가 이런 지역들을 뭐 제가 가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주택 가격이 지금 양극화를 넘어서 계속 이제 초양극화를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더 극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자본을 잘 정리한다라고 하면 강남 3구나 용산의 핵심 지역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택이란 것 때문에 다시 이제 경기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자산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을 제가 가라고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이제 남편분하고 의논을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사택을 좀 유지하면서 뭐 경기도권을 가셔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자본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도권 내에서도 뭐 투자성이 좀 있어 보이는 단지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뭐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분당권에서는 요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 투자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뭐 과천을 내가 거주지로 좀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레미안 슈르나 뭐 과천자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투자성을 좀 높이려고 하면 지금 재건축을 좀 빠르게 추진 중인 단지를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뒤에 좀 사진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단지는 여기죠. 느티나무 이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느티나무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단지예요. 이제 재건축 단지는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워낙 해당 지역은 신축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신축이 되면 주택 가격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고, 근데 리모델링 단지인데 사업의 속도가 느리냐? 그렇지 않죠. 지금 막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도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뭐 댓글을 보면은 여기에 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지금 들어가도 투자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셔도 투자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지, 뭐 9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 처분이 낮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지역들을 이주비 대출을 우리가 승계받아 가지고 사게 되면 현재 가용 자본 하에서도 뭐 사택을 유지하고 여기를 투자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하시게 되시는 게 자산을 조금 더 올바르게 결정을 해가지고 불릴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40대 중반의 외벌이시고 세후 700만 원, 월 저축에 300만 원 정도신데 여기 이제 월세 수입도 있으시고, 월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산 오피스텔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금하고 주식이 굉장히 많죠. 대출도 없고요. 근데 목표는 10년 내에 강남 30평대 자가 실거주잖아요. 이제 본인 목표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은 사실은 더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바로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 그겁니다. 사택을 포기하고 서울에 집을 사는 게 현명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즉 이제 사택은 포기하고 가능하시면 서울, 특히 이 토지 거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2, 3급지를 거주하고 투자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일산 오피스텔을 뭐 주임사로 신규 주택은 2년 내 실거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지만 일산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하고 자본을 더해서 첫 번째 답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저는 1순위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산 오피스텔 가치가 없는 거를 굳이 주임사로 6년 남았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을 좀 좋은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택을 좀 유지하고 경기권 후보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1순위는 요런 지역들이고요. 굳이 내가 이제 사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2순위로는 분당에 있는 느티마을이 전 좋을 것 같고, 과천에는 과천 8단지, 9단지를 이주비 대출을 잘 받게 되면은 현재 자본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성을 좀 높여보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